업무일인 오늘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낯선 주소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7년 만에 새해 벽두부터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통큰 변화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 하반기 완공됩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올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출범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상설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건립비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옛 주소와 새 주소가 섞여 쓰이면서 특히 우체국과 소방서 같은 주소가 중요한 곳에서는 혼란이 심했습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본격 사용 첫날. 한 우편물에도 보내는 사람엔 새 주소가, 받는 사람엔 옛 주소가 쓰여 있는 등 뒤죽박죽. 아직은 옛 주소가 더 익숙한 건 집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번지를 다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에 변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인지. 119 상황실에도 여전히 옛 주소로 신고하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9 상황실입니다. 예, 여기 지산동 삼성아파트 앞인데요. 어디요? 지산동이요? 예, 삼성아파트 앞인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신고했습니다. 119 출동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위치도 아직까지는 옛 주소와 새 주소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신고자들이 아직까지 신고하실 때 집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아마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아직은 새 주소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옛날에 그 주소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주소는 얻는 이렇게 친근감도 없고 이렇게 좀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고. KT와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홈주소 변경 서비스로 한꺼번에 고지서를 새 주소로 변경할 수 있지만 신청자는 12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7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로 내려와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지만 더 큰 목적은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서 5.18 묘지를 참배한 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나뉘어 있던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동시에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에 사랑하는 우리 지지자들께서 하시는 말씀 경청하고 있고 그분들의 뜻 충분히 헤아려서 통큰 변화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방명록에도 뼈에 사무치게 절실한 마음과 담대한 변화로 희망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썼습니다. 서울에서 신당 설명회를 연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윤장현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하루 늦게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광주시당 차원에서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에서 희망을 일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붐비는 5.18 묘지지만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정치인들의 참배 경쟁으로 벽두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MBC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문화 분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 가을에 완공되고 한중일 문화도시들이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오랜 꿈이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그래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 9년 만인 올 하반기 완공됩니다. 공연예술의 요람이 될 아시아예술극장과 대규모 복합전시관을 갖춘 문화창조원 등 5개 핵심 시설이 모습을 갖춰가며
두 도심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쯤 시운전에 들어가 내년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국내외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복합문화시설을 어떤 내용물로 채우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전당 운영 주체는 누구로 할지,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일도 전당의 성패를 좌우할 사안입니다. 콘텐츠가 제대로 준비되기 위한 예산이 적시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또한 그 조성사업과 함께 전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고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올해 시험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한중일 세 나라는 광주와 최안저우, 요코하마를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이들 세 도시가 1년 동안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의 문화와 존재감을 알리고 역량을 평가받는 더 없는 기회입니다. 올해 이런 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광주시가 명실공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 첫 전시를 연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 창립 20년을 맞습니다.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 잡은 광주 비엔날레는 5월 광주의 눈으로 근현대사를 해석하고 새로운 문화 행동을 전 세계에 선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수정 법안은 문화전당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전당 운영협의회에서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문화전당의 운영 전반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정부안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며 분신에 숨진 고 이남종 씨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공권력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경찰이 밝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사 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인근 고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고 이남종 씨의 유서입니다. 2장짜리 유서에서 이 씨는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정복한 쿠데타 정부라고 시작합니다. 이어 원칙을 지킨다는 박 대통령이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이냐며 공권력의 대선 개입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자신이 가져가겠으니 일어나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나 그런 부분이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씨가 경제적인 이유와 가정사 등의 동기로 분신한 것 같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경찰은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저런 정황이나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이제 오늘 어제 휴일이어서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이런저런 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러셨을까? 광주와 서울에는 각각 이 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글들을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그 업을 짊어지고 두려움을 짊어지고 가노니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시민단체들은 오는 토요일 서울에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뒤 이 씨 유해를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시기구로 출범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상설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안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 건립비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안전행정부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도 트라우마 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고 CU지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출범한 트라우마 센터가 상설기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무식을 갖고 앞으로 시민협의체를 만들어 시민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올 한 해를 시민 주권 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 완공에 대비해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교통 편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각 기관 단체와 기업 등도 오늘 시무식을 갖고 도약을 다짐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MBC도 오늘 시무식을 갖고 창사 50주년을 맞는 각오를 새로이 했습니다.
광주 MBC 임직원들은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사원들과 덕담을 나누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청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공정한 보도로 되돌려드리자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창사 50주년 슬로건으로 50년의 동행, 100년의 희망을 내건 광주 MBC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기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나주시 나주초등학교 합창단에서 100만 원, 전남 영광군 한전 KPS 주식회사 김선규 한빛 사업처장 외 직원들이 240만 원, 광주 북구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일본 다승왕 출신 데니스 홀튼을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미국 출신의 우한 정통파 투수인 데니스 홀튼과 3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홀튼은 재작년 일본 리그에서 19승을 올려 다승왕을 차지했고 체인지업과 커브 등 변화구 제구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홀튼과 하이로 어센시오, 브래필 등 3명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주시는 영국의 스포츠 마케팅 연구소인 스포트칼이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스포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로 광주를 세계 34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도시 가운데서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이 세계 22위로 뽑혀 국내 도시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광주와 인천, 강릉 순이었습니다. 광주시는 2015 하계 유대회와 2019 세계 수영대회 유치를 계기로 광주가 영향력 있는 국제 스포츠 도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 책정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국립 5.18 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 가격을 야합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쌀 목표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며 농민들을 속인 민주당은 5.18 묘역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보일러를 수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기름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5살 홍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13일 광주 북구 용강동에 63살 송모 씨의 집에 보일러 점검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밸브 고장으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속여 보일러통에 남아있던 시가 40만 원어치의 등유 80리터를 훔쳐 달아나는 등 4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시가 80만 원어치의 등유 700리터를 훔친 혐의입니다.